네, 안녕하세요. 그래프코어의 엔지니어 최지웅이라고 합니다. 네, 앞선 세션에서 이제 강민주 매니저님께서 그 SDK 구체적인 코드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실제로 학습이 돌아가는 거에서 GPU랑 IPU의 속도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앞서서 그 민주님께서 설명해주신 GC 모니터라는 툴을 이용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IPU들을 지금 트래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에 있는 주주를 보시면은 이제 칩을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 IPU 같은 경우에는 카드 하나에 이제 칩이 두 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지금 V백을 이용해서 첫 번째 이제 0번 GPU는 트레이닝에 사용되고 있고 1번 GPU는 지금 인퍼런스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카드 하나에 칩이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카드 한 장 대 카드 한 장으로 비교한다 보시면 되고요.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거 칩 하나만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칩 대 칩으로 비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IPU 같은 경우에는 칩 하나당 전력 소모량이 150W라서 GPU 같은 경우에는 칩 하나당 전력 소모량이 300W거든요. 그래서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절반의 전력 소모량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전력 소모량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트레이닝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GPU고 왼쪽에 보이시는 게 IPU고요. 자, 보시면 여기 스루풋이 계산되어서 나오는데, 스루풋이 GPU 같은 경우에는 한 5,700 정도 되고요. IPU 같은 경우는 지금 23,000 정도 됩니다. 약 4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트레이닝이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동안 인퍼런스도 한번 보실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GPU로 하는 거고 왼쪽에 있는 게 IPU로 하는 겁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를 지금 2000으로 줬고요. 이제 제가 몇 개를 테스트 해봤는데 2000 이상 올려도 이제 스루풋이 더 증가하지 않는 걸 확인해서 최대한 많이 준 거고요. IPU 같은 경우에는 GPU보다 사실 메모리는 작은 편이에요. 칩 안에 있는 메모리가 300메가 정도라서 배치 사이즈를 그렇게 크게 못 주거든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200으로 주고,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이터레이션이라고 한 번 이제 포문을 돌 때 원래 GPU에서는 인풋을 넣으면 GPU에서 연산을 처리하고 다시 CPU로 보내주고, 다시 CPU에서 인풋을 보내주면 GPU에서 처리하고 다시 CPU로 아웃풋을 보내주고, 이거를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IPU 같은 경우에는 안에 SDK 내부적으로 기능으로 데이터를 한꺼번에 많이 보내서 안에서 10번을 처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디바이스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10번을 준 겁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 200으로 10번을 돌고 오니까 한 번에 2000개를 던져준 거죠. GPU랑 똑같이 2000개를 던져준 겁니다. 그랬을 때 스루풋이 IPU 같은 경우에는 88,000이 나왔고 GPU 같은 경우에는 39,000. 그러니까 최고 스루풋 차이를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네, IPU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레이닝 끝나서 지금 1분 12초 정도가 걸렸고요. GPU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돌려봤을 때 한 3분 3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트레이닝 총 시간 한 3배 정도 단축이 됐고, 스루풋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배가 차이가 나죠. 네,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드 대 카드로 비교해서 같은 전력 소모량으로 IPU 카드 한 장 대 GPU 카드 한 장 이렇게 비교하신 거고요.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IPU 같은 경우에 카드 하나에 칩이 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력 소모량 절반으로 더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보신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력 절반인데도 불구하고 스루풋이 2배 정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방금 이제 돌리는 걸 보여드린 트레이닝과 이제 인퍼런스 코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인퍼런스 코드가 좀 더 간단하니까 일단 인퍼런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제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선 세션에서 보셨듯이 이제 텐서플로우 자체를 그래프코어가 포팅을 해서 텐서플로우가 원래 쿠다에서 백엔드로 돌아가잖아요. 그 백엔드로 쿠다가 돌아가는 거를 퍼플러로 포팅을 해서 그걸 IPU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프코어가 포팅한 버전이라면은,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파이토치를 그대로 다운받아서 쓰시는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펍토치라는 그래프코어의 이제 파이토치 래퍼 모듈을 이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임포트에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데이터 로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에 맞춰져서 짜져 있다 보니까 그래프코어에서 이제 펍토치 안에 데이터 로더, IPU를 위한 데이터 로더를 따로 넣어놔서 이런 임포트에서 몇 개 바뀌는 게 있고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디바이스 이터레이션이라는 거를 여기서 주게 됩니다. 이제 배치 사이즈 200, 디바이스 이터레이션 10으로 해서
데이터셋에서는 배치 사이즈를 2000으로 던져주면은 안에 IPU에서는 배치 사이즈 200으로 10번을 처리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스루풋이 더 높다는 거죠.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치 사이즈만 있겠죠. 그리고 모델에서 이제 바뀌는 점을 보면은 여기서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오픈 소스로 된 이제 Efficient Net이라는 네트워크를 가져와서 지금 모델의 코드는 전혀 손에 대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모델을 불러올 때 보시면은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여기 뭐 쿠다 이건 당연히 빠지겠죠. 쿠다를 쓰지 않으니까. 그리고 메인에서 보시면은 이제 옵션 오브젝트를 생성해가지고 여기다가 아까 그 커맨드 라인에서 받았던 디바이스 이터레이션 파라미터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로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팝토치에 따로 있는 데이터 로더를 쓴다고 했잖아요. 이건 다른 아규먼트는 다 똑같은데 앞에 이 옵션을 넣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Asynchronous Data Accessor라는 이제 다른 이제 IPU를 위해 데이터 I/O를 최적화해주는 그런 래퍼를 한번 씌워주고요. 그리고 사실 요 라인은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제 팝토치에서는 첫 번째 인풋 데이터를 넣으면 그 모델을 이제 컴파일을 하거든요. 컴파일을 해서 IPU에서 돌릴 수 있는 일종의 그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 파일을 뭔가 만듭니다.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게 컴파일이 되고 나면 두 번째 이터레이션부터 이제 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측정에 영향을 주니까 그거는 따로 빼서 이렇게 컴파일을 하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뭐 뒤에 부분은 거의 동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쿠다 빠지는 정도로. 그래서 거의 이제 변하는 부분, 그러니까 메이저한 부분, 모델 코드나 아니면은 뭐 인퍼런스 이터레이션을 도는 부분에서 크게 변하는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트레이닝 코드를 보시면은 네, 거의 위에 인풋 부분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메모리가 작아서 배치 사이즈를 작게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이 다르게 이제 흘러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감안을 해서 배치 사이즈를 50, 이제 GPU 같은 경우는 500으로 줬는데 얘는 50으로 주는 대신에 이제 Gradient Accumulation이라고 이제 배치를 이제 한 번 해서 백워드 패스, 포워드 패스를 할 때마다 이제 그 그레디언트 값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업데이트를 이제 치는데 그거를 50개씩 배치 사이즈 50으로 그 그레디언트를 10번을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10개를 모아서 한 번에 업데이트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배치 사이즈 500으로 한 거랑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디바이스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퍼런스에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U 칩 하나에 올라가지가 않아서 메모리상 IPU 칩 2개에 나누어서 이제 로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레이어가 이 Efficient Net이라는 모델의 딱 중간쯤에 있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쯤에 있는 레이어를 팝토치.begin phase라고 하고 이 레이어부터는 IPU 1번에 올려라 이렇게 마킹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나중에 컴파일 할 때 알아서 요 레이어 전 부분은 IPU 0번에 올려주고 요 레이어부터는 IPU 1번에 올려주고 이렇게 나눠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제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티마이저를 초기화해주고 뭐 포워드 패스, 백워드 패스 그리고 옵티마이저를 업데이트하는 이 네 가지 스텝이 전부 들어가야 되는데 IPU에서는 그냥 이렇게 한 번만 하면 그 안에서 전부 그게 일어나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IPU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칠 때 GPU 같은 경우에서는 GPU에서 그레디언트를 전부 계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CPU에서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쳐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레이턴시가 점점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CPU랑 GPU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IPU는 모든 웨이트를 IPU에 올려놓고 웨이트를 업데이트 칠 때도 IPU에서 업데이트를 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학습된 모델을 저장을 할 때 copy weights to host라는 함수를 불러서 그 IPU에 있는 지금 학습된 웨이트를 CPU로 불러오는 거를 따로 불러줘야 합니다. 그게 이제 모델을 저장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잠깐 그 시연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IPU가 GPU랑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다르게 사용을 해야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공지능은 이제 기존에 컴퓨터가 해오던 연산들이랑 전혀 다른 성격의 이제 연산들을 많이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일단 그 파라미터랑 연산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실용적인 범위 내 시간 내에서 빠르게 처리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연산을 병렬로 처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구조의 희소성, 이제 영어로 말하면 스퍼시티라고 하는데요. 이제 행렬이나 벡터로 되어 있는 이제 데이터가 스퍼스하다는 거는 대부분의 이제 값들이 0인데 그 중에 뭐 의미 있는 0이 아닌 값들이 조금만 섞여 있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값이 0인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제 이런 스퍼스한 데이터가 이제 실제 생활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기타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 하루에 기타를 판 대수를 이제 기록한 뭐 장표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기타를 뭐 하루에 뭐 100명이 와서 매일 하나씩 이렇게 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0이다가 뜨문뜨문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한 개씩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존재를 하고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연산들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정밀도 연산이란 거는 이제 원래 주로 기존의 HPC에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과학에서 쓰이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수점알의 정확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64비트 플롯 연산을 주로 썼었는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32비트 플롯 연산을 쓰다가 인퍼런스나 트레이닝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은 16비트 플롯이나 뭐 인티저 파일 이런 이제 더 낮은 정밀도의 그런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통해서도 정확도가 그렇게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점점 최신 논문들에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파라미터 재사용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학습을 한번 시켜 놓으면은 그거를 저장해 놓고 계속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적인 연산 그래프라는 거는 딥러닝 모델을 이제 짜서 학습을 시켜 놓으면은 이제 나중에 그 레이어 구조가 변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를 뭐 고양이 이미지를 넣으면은 레이어 개수가 10개였다가 뭐 강아지 이미지를 넣으면은 레이어 개수가 뭐 12개였다가 이렇게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적인 연산 그래프가 주로 딥러닝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이제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이제 연산 작업들이랑 다른 특징들이 많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태까지 CPU나 GPU 이렇게 다른 기존 프로세서들을 그 원래 용도와 다르게 개조해서 사용을 해왔죠.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앱이나 웹 서비스 같은 거를 만들 때 사용을 했고 GPU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죠. 컴퓨터 그래픽, 그러니까 화면을 빠르게 렌더링할 때 쓰는 장치였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딥러닝에 쓰이는 연산들을 빠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딥러닝에 사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서 설계된 프로세서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였고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IPU라는 거를 그래프코어에서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연산을 이제 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그 연산에 이제 GPU든 CPU든 IPU든 이건 전부 다 상관없이 프로세서와 메모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인풋 데이터를 읽어와서 프로세서에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값을 다시 메모리에 써주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결국 이 프로세서들이 하는 일인데요. 이 프로세서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가 기존에 비해서 10배가 빨라졌어요. 근데 이 메모리를 조달하는 애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메모리랑 프로세서를 왔다 갔다 하는 요 병목에 걸리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프로세서를 빠르게 하는 거는 비교적 쉬운 편인데 메모리 인터페이스, 얼마나 메모리를 빠르게 주고받게 할 것이냐, 이게 더 관건이라는 거죠, 가면 갈수록. 자, 그래서 메모리 대역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행렬이랑 벡터 곱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IPU든 CPU든 뭐 GPU든 그 프로세싱 유닛의 플롭스 처리량이 F라고 하고 이제 A라는 행렬, n/n 행렬을 이제 n 차원 벡터랑 곱하는 연산을 한다고 할 때 이제 주고받은 총 데이터의 양을 보게 되면은 행렬이 n 제곱개가 있고 그리고 인풋 데이터 x가 n개 그리고 y가 n개가 있어서 n제곱 플러스 2n개가 있고요. 총 연산량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빨간색 줄이랑 이 빨간색 줄을 곱할 때 생기는 게 뭐 n 제곱개가 있고 그리고 더하기 연산이 뭐 n-1개가 있는데 이거를 n번을 반복해야 되니까 뭐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보시면 둘 다 n 제곱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행에 소요된 시간은 자, 이제 시스템이 그 1초에 F개 이제 연산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은 총 연산량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F로 나눈 만큼의 시간이 소요가 됐겠죠. 그럼 연산을 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있으면은
그동안 데이터를 조달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만큼의 데이터를 조달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 필요한 메모리 대역폭, 그러니까 초당 메모리를 읽고 쓸 수 있는 횟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 시스템의 그 플롭스 수와 비례하게 됩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 플롭스, 연산이 빠를수록 메모리 대역폭도 같이 그거에 비례해서 늘어나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목 형상에 걸려서 프로세서가 아무리 빨라도 메모리 대역폭이 그거를 받쳐주질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배치 사이즈를 좀 더 늘린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수식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최소 필요한 메모리 대역폭이 이제 기존과 똑같이 플롭스에 비례를 하고 배치 사이즈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PU에서 이제 많이 겪어보신 형상들 중에 하나가 배치 사이즈 1, 2 뭐 이렇게 낮게 주면은 되게 느린데 배치 사이즈 500, 뭐 1000 이렇게 주면은 갑자기 빨리 돌아가는 걸 경험해 보실 거예요. 그게 바로 GPU에서는 메모리 대역폭이 낮기 때문에 최소 필요한 메모리 대역폭을 어떻게든 낮추려고 배치 사이즈를 크게 주는 거죠.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작을수록 높은 메모리 대역폭이 필요하고, 자 반대로 메모리 대역폭이 낮으면은 어쩔 수 없이 큰 배치 사이즈로 연산을 줘야지만 연산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CPU, GPU, IPU 이렇게 세 개의 이제 구조를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그림에서 보시면 하늘색이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이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늘리기 위해서 아예 프로세서랑 메모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캐시 메모리를 이렇게 L1 캐시, L2 캐시 이렇게 레이어를 여러 개 쌓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피지컬리 그 거리가 프로세서랑 있기 때문에 그 대역폭이 느리게 됩니다.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인프로세서 메모리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세서랑 메모리가 딱 붙어 있어서 요 메모리랑 이제 프로세서 간의 이제 대역폭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제 CPU에 비해서 5배에서 32배가량 향상됐다고 나오죠. 자, 그런데 한계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인프로세서 메모리는 고작 해봐야 수백 킬로바이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인데 그럼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HBM 메모리를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캐시 메모리예요. CPU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대역폭은 굉장히 낮은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배치 사이즈를 크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IPU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시면은 빨간색 사각형들이 잘게 쪼개져 있고 그 옆에 파란색 사각형들도 잘게 쪼개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I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SRAM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예 캐시 메모리 자체가 없습니다. 전부 다 온칩 메모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역폭이 320배가량, CPU 대비 320배가량 향상이 됐다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프로세서들을 총 1216개로 쪼개놨어요. 그래서 그 1216개로 쪼개놓은 프로세서마다 각각의 자기 그만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따로 있고요. 로컬한 메모리가 있고, 그래서 이 프로세서들이 전부 다 독립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서가 각자가 동시에 6개의 스레드를 돌릴 수가 있어서 총 7,000여 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IPU Exchange라는 거는 이제 타일 간의 이제 메모리 통신을 위해서 있는 모듈이고, 이제 IPU Link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IPU 칩 하나거든요. 이 칩을 여러 개 연결해서 사용할 때 그 칩들 간의 통신을 지원하는 게 IPU Link입니다. 그런데 이제 2세대 칩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300메가에서 900메가로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타일 개수도 늘어났고, 뭐 안에 프로세서도 좀 더 성능이 향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1세대 IPU와 2세대 IPU 비교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원리로 이제 IPU가 그 메모리 대역폭을 엄청나게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메모리 대역폭으로 인한 그런 병목 현상을 해소를 했고, 그렇게 해서 빨라졌다는 걸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에서 어떻게 빨라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